노드 딸깍이 설치 영상입니다. GitHub 주소에 가서 내용을 쭉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수 조건은 리눅스 운영체제가 담긴 기기가 필요하고요. 제가 테스트한 기기는 x86 기반의 미니 PC입니다. 그래서 오드로이드 H4라고 하는 기기를 가지고 저는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뭐 다른 기기라면 소스 코드를 조금 손봐서 해당되는 것을 다운로드 받도록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SSD 1TB 이상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요. 램 8기가, 그 다음에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관리자 권한이 있는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리눅스 기기에 별도로 연결하려면 SSH 방식이라고 하는 걸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윈도우 11 기준으로 터미널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하는 아이디가 myBTC고요. 접속 주소가 이렇게라고 가정했는데, 자, 직접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터미널을 여시면 이런 대략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에 SSH 방식으로 제 윈도우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기기에 접속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myBTC 이제 설치할 때 사용했던 계정명이고요. 골뱅이 192.168.1. 저는 8인데 사람들마다 달라요. 192.168.0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1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8번 8번이라고 하는 내부 IP에 그 기기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같은 패턴인데 이 뒷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앵그리 IP 스캐너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패스워드는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로 누르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오타 없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설치한 리눅스에 대한 설명이 텍스트로 나옵니다. 저는 22.04.5 LTS 버전으로 되어 있고 서버 버전이기 때문에 화면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접속이 된 거예요. 플로드라고 하는 이름의 기기에 myBTC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설치하기 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카피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쉽죠? 자, wget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4개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면 쭉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 4개를 받습니다. 1_core.sh, 그 다음에 2_electra.sh, 그 다음에 3_ts.hh, 그 다음에 del.sh. sh는 쉘 스크립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요 4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설치 준비는 끝납니다. 자, 리눅스에서 목록을 보는 명령어가 ls예요. ls를 엔터를 쳐보면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 4개가 보일 겁니다. 저는 개발하기 위해서 이 백업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걸 다 때려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없이 딱 4개만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을 겁니다. 자, 이러면 끝나요. 자,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사람마다 이렇게 yes, no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의존성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중에 조금씩 다른데 그럴 때는 뭐 대문자 Y, 소문자 Y, 뭐 yes 등등 이런 걸 입력해서 그냥 쭉 설치하시면 돼요. 악성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가 설치할 능력도 없고 소스를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쭉 순차적으로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는 한 번에 그냥 싹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매우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혀서 3가지 종류로 따로따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어를 설치하려면 요거를 이렇게 이제 누르면 되는데 요거 누른 다음에 sudo 관리자 권한으로 bash라고 하는 그 명령어로 요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어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복사 붙여놓고 엔터 이렇게 치면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패스워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부터 쭉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비트코인 코어가 설치됩니다. 설치되는 화면을 그냥 쭉 보실 거예요. 뭐 의존성 패키지 이런 것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쭉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패키지 다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코어 설치할 버전, 비트코인 28.1에 x86에 64 버전을 다운로드를 지금 받은 겁니다. 쭉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압축 파일, 압축 해제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타임체인, 전체 장부에 대한 조회까지 지금 성공을 한 거고요. 이제 프로세스 쭉 생성하고 bitcoin.conf라고 하는 컨피그 파일에 대한 내용들도 싹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지금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작됐고 타임체인 정보 확인 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성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비트코인 코어가 설정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테일 대시 F 이런 명령어로 비트코인이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쑥 드래그해서 붙여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해도 되고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화면인가요? 지금 프리 싱크로나이징 블록 헤더. 블록 헤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그 머클루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그 해시된 값들이거든요. 그 블록 헤더를 지금 쭉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지금 기준의 가장 마지막 헤더까지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53만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블록이 제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지금 88만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블록에 있는 헤더까지 먼저 받기 위한 프리 싱크로나이징 준비 작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뱅글뱅글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건 돌아가게 이제 놔두고 원래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싱크를 다 받은 다음에 동기화를 받은 다음에 일렉트라 서버를 설치하는 게 기기의 부담이 좀 덜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기기의 부담이 덜 한지 그것은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치되는 화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윈도우 터미널에 다른 창을 하나 여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그게 Alt, Shift D예요. 이렇게 누르면 지금 터미널이 하나 더 생겼죠. Alt, Shift D를 눌러서 터미널을 만들던지 아니면 새로운 터미널을 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은 지금 비트코인 코어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싱크로나이징 하고 있죠. 동기화하고 있고 블록 헤더를 먼저 쭉 받습니다. 그래서 블록 헤더를 먼저 다 받고 블록 헤더가 다 받아지면 나머지 장부를 이제 쭉 받게 되거든요. 자, 위에 이렇게 돌아가게 놔두고 다시 한번 SSH를 접속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터미널은 제 윈도우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면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살표 위를 딱 누르면 제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SSH MyBTC의 제 IP 주소가 나옵니다. 그럼 엔터를 치고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접속하면 두 번째 터미널에서도 이제 리눅스가 설치된 기기에 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의존성을 설치하면서 모니터링 도구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제가 HTAP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 이렇게 생긴 이런 화면을 보는 것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이걸 설치하면 어떤 프로세스들이 돌아가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라든가 이런 사용량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기기에는 지금 7.5기가의 여유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있는데 현재 1기가 사용 중이라는 얘기고 기타 등등 이쪽에 지금 1, 2, 3, 4가 이게 이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에 나오는 건데, 자, 요런 거 사용해서 HTAP이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미리 설치하도록 해놓은 게 글렌시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글렌시스라고 하는 아이가 좀 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자, 요걸 설치를 하면 이 플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CPU는 현재 11.8, 그 다음에 메모리는 17.8%, 그 다음에 요 디스크 IO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토탈 디스크는 얼만큼 사용하고 있다 등등의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센서라고 해서 이거는 제 기기에다가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놓은 건데 별도로 설치를 하고 연결을 하면 온도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온도까지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화면들을 여기다 띄워 놓고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딸깍이의 비트코인 코어 설치는 이렇게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한꺼번에 일렉트라랑 테일스케일을 설치하면 일렉트라도 동기화를 하느라고 비트코인 코어와 동시에 디스크를 이렇게 긁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갈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처음에는 한 번에 세 개를 다 설치하도록 하려다가 그냥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하루 정도, 제 기준으로는 한 이틀 정도면은 요 비트코인 코어에 그 장부가 다 다운로드 받아지더라고요. 엄브렐보다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부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저는 이게 쭉 놔둘 거고, 자, 이제 설치 화면이니까 저는 그냥 세 개를 동시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라 서버를 설치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렇게 카피한 다음에 요거는 제가 글렌시스는 잠깐 내려두고 이렇게 붙여넣어요. 그러면 sudo 배시 e_electras.sh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럼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패스워드 입력하고 기다리면 일단 방화벽, 기타 등등 각종 설치 규칙들을 먼저 설정합니다. 제가 가장 애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방화벽 그 포트 뭐 저런 것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미리 세팅을 해서 다 열어놓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플로드하고는 좀 다르게 플로드는 다운로드 받고 그냥 바로 설치하게 했거든요. 뭐 검증 키 인증하고 이런 것을 넣었었는데 비트코인 코어의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가지고 그냥 설치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키 검증하는 과정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빌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키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고, 비트코인.org에 있는 공식 사이트의 링크를 그냥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치하도록 해놨는데, 일렉트라 서버는 그렇게 빌드되어 있는 값을 제공하지 않고 이거를 새로 만들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빌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기기에다가 직접 생성 파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빌드 하는 이 과정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2개의 파일을 빌드를 해요.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뭐 빌딩을 하는 그런 과정이 걸리는데, 조금 지나면은 조금 빌드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 기간만 살짝 넘기면 빌드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제 기기 기준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드하고 그 다음에 코어 다운로드 받는데 들어가는 한번 시간을, 이 리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놨고, 테일스케일도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 비트코인 플로드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창을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창을 어떻게 열 거냐면, 터미널에 Alt Shift D를 누르면 창이 하나 더 열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도 창을 미리 이렇게 열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이 한 화면에 터미널이 4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쪽 왼쪽 상단은 지금 비트코인 코어 계속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이쪽은 일렉트라 서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빌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거 하나 이쪽에다 열어가지고 다시 SSH 접속하고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가 좀 전에 봤던 글렌시스라고 하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2개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CPU가 지금 엄청나게 높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100%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고 빌드 하는데 얘가 지금 약간 부하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화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일렉트라를 그 다음에 동기화 100%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187 여기서 되게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 한번 테일스케일은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개의 소프트웨어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했을 때는 비트코인 코어 쪽의 파일을 계속 뭔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부팅 시키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토르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코어하고 일렉트라 서버를 다시 재부팅 해야 되는 그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토르를 설치하지 않고, 뭐 속도 문제나 접속 문제 때문에 토르를 설치하지 않고 테일스케일을 설치할 때는 이게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오른쪽 상단에는 테일스케일을 설치할 거예요. 그럼 SSH 접속을 한 번 더 하고, 자, 명령어가 나왔죠? 그러면 노드 딸깍이에 요 설치하는 스크립트를 딸깍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고, 자,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이렇게 치면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러면 테일스케일을 설치합니다. 쫙 테일스케일을 알아서 이쪽에서 지금 설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 이쪽은 노드 블록 다운로드 받고 있고, 이쪽은 지금 빌드하고 있고, 여기 지금 테일스케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한 다음에 검증까지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네요. 쭉 다운로드 받고 지금 키 검증하고 스캐닝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뭔가가 나오면 이렇게 탭 키를 눌러서 엔터 오케이 이렇게 눌러주면 알아서 숙지가 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물어보는 거라서 이 설치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일스케일도 지금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기 프로세스에 보면 비트코인 D라고 해서 지금 동기화 받는 거 계속 돌고 있죠. 그리고 요거 빌드하고 있는 거 일렉트라 빌드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설치가 끝나면 이것도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테일스케일이 도는데, 테일스케일을 설치하고 나면 요런 그 주소를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클릭해서 테일스케일에 회원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테일스케일은 중앙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대신에 일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테일스케일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그 회원 가입에 되어 있는 계정과 이 노드 딸깍이를 설치하는 이 기기의 계정을 매칭시켜서 VPN 모드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주소를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저는 지금 그 듀얼 모니터라서 다른 쪽에서 열리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요거를 저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회원가입 되어 있던 그 계정을 가지고 저는 이제 로그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모니터에서 로그인을 하고 있고,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결됐고, 네, 연결되자마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테일스케일에 IP가 이렇게 나오죠? 요 IP를 알고 있으면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IP는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바꿀 거예요. 바꿀 거니까 그거는 크게 화면이 안 보인다 라고 하셔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테일스케일 접속 정보가 나오면 이 주소를 ts_info.json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요 화면을 요 화면이 나가 버리면 이걸 다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노드 딸깍이 설명해 보면 요 경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확인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습니다. nano tsinfo json,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 터미널에서 이 다운로드 받은 경로거든요. 여기에 붙여넣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제이슨이라고 하는 파일 포맷에 대해서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종료할 때는 컨트롤 X를 누르면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테일스케일 요 주소를 통해 접속을 하면 이제 일렉트라 서버가 이제 동작하고, 일렉트라 서버를 가지고 우리가 플로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된다면, 요 테일스케일 요 IP를 가지고 이제 모바일 앱 왓츠온리 지갑에 연결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빌드가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 개의 주요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 설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설치하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움이 있을 만한 것은 자그마한 기기에 리눅스 서버 버전을 전 22.04 버전을 설치해서 했는데 다른 버전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22.04 버전을 설치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허들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서 USB에다가 22.04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발레나 에처 같은 걸로 이렇게 플래싱 해가지고 부팅한 다음에 설치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안 해보면 이것도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것만 하고 나면 다운로드 한번 받고 그리고 복사하면 끝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에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몇 가지 해볼게요. 일단 타임 체인 정보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의 장부, 전체 장부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잘 설치가 되면 현재까지의 블록 헤더가 이렇게 나오고 동기화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설치된 어떤 정보를 보는 거는 이겁니다. 테일, 요걸 복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어에 현재 몇 개의 피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이런 명령어도 돼요. get peer info가 아니라 get network info 이런 거 누르면 이제 네트워크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건 검색해서 명령어 비트코인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명령어를 확인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코어 블록 다운로드 요거 지금 요 모습은 요거고요. 자, 일렉트라의 로그 확인하는 것은 이제 설치된 다음에 여기다가 실행되는 것까지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각각의 이런 정보들 확인하는 이런 것들은 명령어를 몇 개 제가 해놨습니다. 자, 기기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2개, 글랜시스하고 H탑 해놨고요. 만약에 코어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런 현황을 따로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 있는 끝까지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개수만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도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실행이 중간에 멈췄다면 컨트롤 C키를 누르면 그게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 중단하고 다시 한번 이 명령어를 쳐서 코어하고 일렉트럼을 다시 설치하면 웬만하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 del.sh를 실행하시면 싹 지워줍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싹 지워주고요. 다만 이런 장부는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다시 지우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워주지 않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만 지워주도록 될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얘기하는 중간에 지금 설치가 됐다고 하죠. 그러면 확인해 보면은 로그 확인은 이런 걸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터미널에다 붙여놓고 자, 엔터를 치면 지금 보이시죠? 자, waiting for 블록 다운로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여기 이 전체 블록이 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정보를 한 번 더 이 일렉트럼 서버가 스캔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모바일 앱에 와치온니 지갑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지금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IBD 이니셜 블록 다운로드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20만 블록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최신 블록 여기 뭐였죠? 요 블록체인 인포 누르면 88만 7,694 블록까지 다 다운로드가 되면 그때 이제 일렉트럼은 또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이 동기화가 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지갑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요 코어도 다운로드를 받고 일렉트라도 다운로드를 받아야 스페로우나 넌척이나 기타 등등 이런 지갑들을 연결해서
실제 확인한 그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블록을 싹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이게 다 되는 걸 확인하고 후속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 좀 오랜 기간 동안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매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어떤 것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할 거지만 공개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실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까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테일 스케일은 다시 지우고 하거나 영상 그 주소 나오는 거는 제가 따로 가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 짤까기를 제가 일단 1차 버전으로 버전 1으로 만들었는데 비트코인 코어를 가지고 코어를 중심으로 플로드를 한번 좀 새로운 엄브렐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뭐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커서라고 하는 생성 AI 그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그 셀프 커스터디님하고 그다음에 돌돌님 이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에게 수정 요청을 하셔도 저는 크게 이걸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몇 가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노드 딸깍이 설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